네, 시사인이 만든 정치 라이브쇼 정치 왜 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최한솔 PD가 준비한 이슈 형광펜인데요. 최한솔 PD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한솔 PD입니다. 네, 이번 주에 준비해온 첫 번째 뉴스, 검수완박 2라운드 법무부의 시행령 정치입니다. 법무부와 국회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 5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맞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법안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시행령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시행령이란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합니다. 법령에서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으니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실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죠. 즉 시행령이 기존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는 등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최근 진행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역시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해 논란이 됐었죠. 8월 12일에 입법 예고에 들어간 시행령 개정안은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중 일부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범죄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검수완박이 마치 약간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뭐 많이들이 익숙하시긴 한데 검수완박 이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참 한번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깨지기가 어려운데 정말 완전 박탈했나라고 해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한솔 PD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에는 6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 요 6가지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가 요거를 이제 법이 2가지로 줄인 거거든요. 부패랑 경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완전 박탈은 아니고 축소가 맞는 말이고 어쨌든 법무부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한 거는 이걸 되돌리려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상위법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무부의 시행령 정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바로 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한 검수완박 법안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안을 보완하는 취지의 시행령일 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패, 경제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라며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 검수완박법에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 질서 저해 범죄, 특별법 위반 등은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라면서 법무부가 해당 조항 내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 국가가 하위 법령 마련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한 셈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애초에 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할 때부터 약간 허점이었던 부분을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애초에 약간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행령 정치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무시하는 약간 방향, 어떤 국정 방향이 아닌가 싶을 정도,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 앞서 이제 최한솔 PD가 말한 대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할 때도 또 이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거를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때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좀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뭐 저희가 경찰국 논란 때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헌법 제96조가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개정 이거를 바꾸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법체계를 훼손한다, 아니면 또 입법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 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실이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TF를 운영했다라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소야대 국회이다 보니까
국회 입법을 어떻게 하면 좀 우회할까, 이걸 위해서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전담 조직이었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여소야대 국회를 좀 핑계를 대시는데 이게 여소야대여서 법 개정이 어렵다라는 말이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라는 거를 이제 취임 100일도 되셨으니까 이제는 좀 아실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네, 검찰총장은 아직도 공석이죠. 네. 이제 곧 공석이 채워질 것 같은데요. 오늘이었죠. 16일 오후 드디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인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명이 여한섭 법무연수원장,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왜 익숙한가라고 했더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뇌물수수 의혹 수사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김후곤 서울고검장, 비윤으로 이제 유일하게 비윤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인사청문회에 유리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분이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약간 보복 기소한 논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원석 대검차장,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인데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어서 직무 대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뭐 검찰총장 없다고는 하는데 검찰총장만 없는 건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네. 경우는 있었던 적도 없고, 교육부 장관은 다시 공석이고, 이제 그 와중에 좀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심상치가 않은데 또 곧 학교가 또 개강이라서 이게 좀 공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살펴보죠.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은 없는 이유입니다. 뭐 사실 광복절마다 약간 특별사면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이고요. 대통령만 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맞는 첫 광복절의 이 특사 명단에도 큰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이 10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을 보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이 사면을 통해 다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소식에는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계 인사들이 대거 사면된 데에 반해 당초 특별사면이 점쳐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가 있죠. 네, 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특별사면 대상자 브리핑을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 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경제라는 키워드에만 방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자꾸 하게 되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 그래요?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13일 있었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합동연설회가 열린 곳이 경남의 김해 운동장이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 꼭 같이 있었어야 할 동지 김경수 전 지사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요. 한 달 전부터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백방으로 움직였고 대통령실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2, 3일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동훈 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우 위원장 발언 이전에 나온 한 보도를 보면요. 역시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여권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경우 애초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정치인은 좀 더 여유를 갖고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지율이 낮아서
정치인 특별사면 좀 부담스러웠다. 이게 좀 지배적인 평이긴 한데 대통령 특사에 대한 논란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약간 뭐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 이런 걸 내세우는데 정말로 특별사면이 이게 그런 효과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사실상 재벌 봐주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 대통령의 특사 결정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 사면 대상자를 고르긴 하는데요. 심사위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요. 대통령이 누구만 콕 집어서 처벌을 면해주는 건 다른 이들의 평등권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사 자체를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제 광복절 특사 나왔으니까 근데 8월 14일 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광복절 전날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또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 좀 눈길을 끌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광복절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았는데 경축사 연설 13분 하는 동안 이제 자유가 33차례 언급됐고 통합, 협치 이거는 이제 좀 취임사 때에도 마찬가지로 경축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히 이번 경축사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 언급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실패에 더해 2018년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달아왔습니다. 특히 일본 쪽은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출 규제에 나서는 한편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라는 주장만 되풀이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던 거죠. 네, 그 와중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제 집권 자민당 총재 명의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이제 공물을 복납하기도 했고 또 이제 현직 관료들이 또 직접 참배를 하기도 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미래 지향 뭐 이런 것만 앞세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한솔 PD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